안녕하세요. 소스코드 제15강 진행하겠습니다. 제 소스코드 강좌 자체가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너무 난해하고 좀 복잡하다, 어렵다. 한마디로 어떤 분들은 토가 나온다, 토가 쏠린다 이럴 정도로 심리적 그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쾌하다라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강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 강좌가 지금. 또 영화를 보시는 분들이 대개는 뭐 이렇게 뭐 바탕에 깔려있는 그 어떤 감춰진 어떤 코드를 읽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게 보는 건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파고들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론을 만들어 보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어,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오늘날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이러는 것도 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종교나 철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영화나 드라마는 재밌게 보시니까 그걸로 또 이런 이치를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류가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 토마스 쿤이라는 양반이 이제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정상 상태라는 게 있고 특이점 변화 상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정상 상태, 우리가 여태까지 정상 상태를 살아온 거예요. 이 세계 현실적 물리적 세계가 여러분은 정상 상태로 큰 기본적 구조에서 큰 변동이 없었어요. 기본적 구조 시스템에서. 그러다가 오늘날은 일종의 특이점 변화라고 해서 점프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런 지점은 이제 특이점이다. 3차 곡선 같잖아요. 그렇죠?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다 뭐 이러는 거죠. 요 지점을.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이제 돌연변이적 진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호모데우스에서 호모사피엔스에서 인간 호모사피엔스에서 그래서 호모데우스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강좌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여기저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어떤 원리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인류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인류가 신인류로 변하는데, 그 신인류를 신으로 변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 변화의 메커니즘, 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 급격한 변화의 메커니즘, 요 변화죠. 요 급격한 변화의 메커니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온 부분이다. 그리고 현재 리들리 스콧 감독이 선보이는 영화들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호모사피엔스가 호모데우스가 로 돼가는 것이냐에 대한 거에 대해 나름대로 자신 스스로는 깊은 성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 영화 자체에는 심오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제는 잡아낸 건 뭐냐면은 인류가 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종말을 한다는 거죠. 인류가 종말한다. 인류가 소모데우스가 되면은, 그 아시 되면은 인류는 종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존재들의 세계가 되는 거니까. 구인류.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걸 보면, 예전으로 보면 뭐야? 네안데르탈인에서 크로마뇽인으로 하듯이 이런 변화와 같은.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다 소멸이 돼버렸잖아요. 경쟁에서 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는 신의 상대가 안 된다 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인류에 한참 떨어진다 그러네. 경쟁이 안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변화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종말을 동반한다. 또는 소멸을 동반한다는 거.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는 LV 사유국에 있는 행성의 엔지니어, 거인 신족들, 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들이 자신들이 만든 검은 액체를 가지고 지구로 가서 지구에서 모든 인류를 소멸시킨다. 그 액체로 대기권에 살포를 해서 다 소멸시키겠다고 이렇게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그런 인류 종말, 소멸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쇼가 왜 인류를 종말시키냐고 이렇게 묻는 거는 다른 역설적 의미에서 인류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종말과 진화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네. 이것은 진화가 되면은 소멸이 된다고 하는.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인류 종말과 소멸이 그냥 끝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인류를 숙주로 삼는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류를 숙주로 삼는다. 아마도 자궁처로 삼는다는. 자신들이 태어나는 하나의 생물학적 기반으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인류를.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인류의 사람의 몸을 찢고 나오잖아요. 에이리언들이 사람의 몸을 가슴에서 체스트 버스터가 찢고 튀어나오듯이 그 사람의 몸에 있는 피를 흡수를 해서 자란 뒤에 찢고 나오고, 그리고 다 자란 제노모프가 인간의 몸속에 또 알을 낳아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인류를 숙주로 삼아서 번성한다. 인류를 숙주로 삼아 호모데우스들이 번성하려고 번성한다. 이런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인류는 진화의 완성체가 아니고 과정체라고 하는 과정체. 이것이 이제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건 뭡니까? 인류는 진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고 생명체의 진화의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그러니까 이 완전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완전한 생명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인류는 완전한 생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간은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다. 아니며 뭐야? 완전한 생명체가 되기 위한 과정체라는, 완전한 생명체로 가는 과정적 생명체로서 완전한 생명체의 숙주가 된다라고, 기반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완전한 생명체가 나오기 위한 하나의 토양이 되는 존재다라고.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인류의 종말과 소멸은 너무나, 왜 그 숙주로 삼아서 나와야 되니까, 완전한 생명체. 근데 여기서 이제는 영화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제노모프라고 하는 에이리언이 완전한 생명체냐라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거잖아요. 그럴 때, 이게 에이리언 시리즈 두 번째 영화인가 보면은 거기서 인공지능, 거기도 로봇이 에이리언이야말로 완전한 생명체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이리언은 완전한 생명체가 아닙니다. 이 에이리언도 과정체예요, 사실은. 과정적 생명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진화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호모데우스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과정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호모데우스 출현을 위한 과정적 생명체로서 숙주가 되기 때문에 숙주가 소멸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냉혹한 얘기인가요, 너무? 새로운 생명체를 낳기 위한 과정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인류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제 강의를 들으면 토가 나올 수밖에 없죠. 소멸돼야 된다고 하니까. 인류는 과정체, 소멸돼야 되고 숙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이 우주 자연에 원래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사실은 소스 코드로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영상의 큰 대제목을 소스 코드라고 했냐면은 지금 소스 코드로 회귀하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 레오가 아키텍처하고 대화를 할 때 소스 코드로 회귀해야 하는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넌 소스 코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구세주라고 하는 거, 구원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돌연변이다, 그것도. 근데 그것이 결국 그것도 소스 코드로 돌아간다라고 회귀하게 된다네. 그래서 사실은 호모데우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소스 코드로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그게. 소스 코드로 회귀하는 과정이에요. 원래 코드, 원천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러면은 원래 이 우주 자체는 소스 코드에서 시작해서 진행되어 온 뒤에 다시 소스 코드로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은 인류 진화를 하는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현재 호모 사피엔스에서 그럼 어떤 현상으로 진화를 합니까? 제게 묻는다면은 사람 몸속에 알이 하나 생겨요. 인류 진화의 비밀에서 첫 비밀은 뭐냐면, 첫 번째 비밀은 코스믹 에그가 사람 몸에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코스믹 에그, 우주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주알이죠. 코스믹 에그. 그리고 이 알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알이 하나가 아니라 알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알. 이것이 진화의 시작이에요. 사실 진화의 시작은 알로부터 시작한다. 진화의 시작은, 그러니까 인간을 숙주로 한 진화의 시작은 알이 그래서 인간의 몸 안에 하부에
출현한다고 하는 게 출현.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알을 요렇게 그래야 돼. 요 알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오로페우스의 알이라고 그랬어요. 오로페우스 알. 이 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생성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이. 요게 이제 진화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얘기를 또 진행하기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도대체 외계인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에 대한 정립부터 먼저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유, 외계인, 요즘에 뭐, 외계인, 뭐, UFO,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UFO. 미확인 비행물체란 뜻이죠. 이건 UFO는. 외계인과 UFO가 도대체 뭐냐? 외계인이 뭐냐? 다 외계인이에요, 외계인. 자, 일단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 얘기예요. 외계인이라고 할 때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사람이란 뜻인데, 얘는 그거보다 외계 생명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외계라고 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외계라고 하는 개념은 대개는 지구 대기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대기권, 그래 뭐야, 피지컬, 물리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세계가 지구잖아요. 지구 대기권 밖을 외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 바깥에서 있는 어떤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외계인을 봤습니까? 외계인이 있다는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외계인을 직접 본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로스웰 사건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외계인 비행체가 추락해가지고, 거기에 외계인 생명체 실험, 해부 실험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외계인이 있어가지고, 마틸다라는 여성이 무슨 외계 존재, 에어럴이라고 하는 존재하고 이렇게 대화 내용도 이렇게 책으로 나오고, 요즘에 외계인 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어때, 지금? 외계 행성 LV-46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창조주들, 엔지니어들이 지금 외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거인족이라고 하는 게, 티탄 거인족을 외계인을 지금 물리적으로 외계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런 사고 패턴 안에서 지금 이게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제로 그러한 것이냐에 대한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게 실제로 그런 것인가? 그런 외계인이 있는 것인가? 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베스트셀러로 많이 나온 작품들이 누가 있어? 많이 있어요. 한번 보면은 머리 좀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요. 초고대 문명의 창조자들, 신들의 전차, 신들의 귀환, 그렇잖아요. 데니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이제는 내세웠죠. 그러니까 이 외계인들이 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의 주인공들이 바로 신들인데, 고대의 신들인데, 이들이 외계 종족이다라고 하는, 외계 종족이라고 하는 외계인이잖아요, 외계인. 그래서 이들이 비행 접시를 타고 UFO를 타고 와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했다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선상에 있는 저작들이 그레임 행콕 같은 신의 지문, 신의 거울, 신의 봉이, 이런 책을 쓴 분도 뭐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카리아 시칠이라는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은 뭐야? 여기 바빌로니아의 구바빌로니아의 그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창세기를 검토를 연구를 엄청 하면서 수메르 점토판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그 수메르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들이 사실은 외계 종족들이고, 이 수메르 문명, 인류의 가장 오래된 수메르, 이집트, 마야 이런 문명들을 건설한 건설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런 이론들을 신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관심을 갖는 게 외계 생명체 뭐 박테리아 같은 게 아니고, 인류보다 지능이 월등하고 우수하고 뛰어난 거죠. 인류보다 문명적으로 앞서 있고 그런 존재들이 고대 문명의 건설자. 지금 여기서 프로메테우스 영화에서 나오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도 고대 문명의 건설자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그 인간을 창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를 했고 고대 문명의 건설자인 그 고대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죠. 고대 문명의 건설자, 인류를 창조했고, 그리고 신으로 숭배받은 자들, 그 자들이, 그 신들이 외계인이다, 외계 종족이다, 이렇게 하는 그 사고에서 이 영화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은 뭐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외계인이 곧 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외계인이 신. 그렇죠, 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외계인이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또 다른 얘기 하자면은 인간이 외계인이 된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사람이 외계인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된다는 얘기는, 신으로 진화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외계인이 된다고 하는 거와 같은 개념이 돼버린다는 거죠. 외계인이 신이라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외계인들이 우리보다 우수한 종족들을 그들이 신이다. 그럼 인간이 신으로 진화하는 거는 인간이들도 외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도대체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사실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외계라는 개념 잡으려면 우선 지구의 대기권 바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우주에서 이 우주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외계라는 개념이 사실 더 정확히 잡히는 거예요. 우주는 어떤 구조냐, 이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외계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쓸 때, 외계라고 할 때, 여러분은 상당히 뉴턴적인 절대 공간, 절대 시간 개념으로 이걸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절대 공간 시간 개념으로, 뉴턴적 공간, 뉴턴의 시공간적 개념으로 보곤, 뉴턴 또는 뭐예요? 아인슈타인, 조금 더 하면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개념에서 이걸 지금 현재는 보고 있는 건데, 오늘날 우주 공간은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우주의 시공간은 다차원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주 시공간은 더 이상 뉴턴적인 어떤 시공간이 아니고, 평면적인 개념이죠. 어떻게 동질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주 시공간은 다차원이다라고. 그러니까 우주도 다중적인 우주고 다차원적인 우주다라는 것이 지금 거의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외계인 개념도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그 외계라는 개념이 인간이 살고 있는 차원보다 다른 차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중다차원이라는 건 인류가 존재하는 차원보다 상위 차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상위 차원에서 내려오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신이라는 거하고 외계인이라는 개념이 충돌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인류가 지금 망원경으로 전파 망원경을 쓰든 뭐 광학 망원경을 쓰든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 개념으로 우주 물리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상 중에 4.5%밖에는 지금 측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크 매터, 다크 에너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감춰진 차원들이 있다. 감춰진 우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외계라는 개념을 쓸 때 그런 감춰진 차원, 감춰진 우주 또한 외계라는 개념에 같이 넣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외계인을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고차원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런 개념들이로 이제 이걸 다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이, 신화, 우리가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 아닙니까? 이 신화라고 하는 건 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신화는 사실은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신화는, 이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고대에서부터 전해오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외계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또 확장할 수가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지금 그 LV416이라는 행성은 이 물리적인 우주에 있는 겁니까?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우주의 얘기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LV416 프로메테우스 그 엔지니어들이 있는 그 행성이 이 물리적 우주를 얘기하는 것처럼 영화는 만들어 놨는데, 그게 실제로 이 물리적 현재 우리가 측정 이렇게 그 감지하는 그 우주에 있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상위 차원에 있는 어떤 시공간에 있는 그 행성일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시공간, 그 우주의 행성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리들리 스콧 감독 작품에서 나오는 냉동 수면 상태가 있죠. 냉동 수면 상태. 냉동 수면 상태면 잠자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우리가 잠을 들었을 때 들어가는 세계, 그걸 보통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랄계에 존재하는 시공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외계인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냐면은 이 물리적 우주가 아니라 아스트랄계에 있는 거라면. 근데 아스트랄계라는 것이 우리하고 별개가 아니고 이 현실과 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각 우주가 별개로 딱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통로가 있어서 넘나든다는 거지. 그래서 고대의 신들이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어때? 아스트랄계의 웜홀을 통해서 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념이, 외계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틸다라는 양반이 로스웰 사건이라는 거기 뭐 51구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뭐 대화를 한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외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ISB라고 해서 Immortal Being이라고 해가지고 뭐야? 한마디로 영체입니다. 영체. 그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그것도 이제 그 양반에서 상상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외계인의 몸은 영체다 뭐 이런 영체. 그 인터뷰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적인 그 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피지컬 바디는 필요에 따라서 조성해서 입습니다. 껍질입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써, 그 인터뷰, 그거.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게 아스트랄계에서 영체로 있다가 이 지구 현실계로 들어올 때는 웜홀로 들어와가지고 뭐를 한다네. 그 지구인의 그 껍질을 입고 이 세계에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계인들이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대 문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인류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걸 과학적인 어떤 수단들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들이 점점 기술이 지금 발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계를 점점 그런 세계를 점점 개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인간이 그 호모사피엔스에서 호모데우스로 진화를 한다는 것은 인간이 영체가 된다고 하는 거지. 한 차원 높은 차원이 다른 차원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는,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어세션 한다고 하는 개념과 같은 얘기가 돼버린다는 게. 그리고 외계인들 수준도 그 차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대의 신들이니까. 그러니까 고대의 문명들도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고대 문명들도 고차원의 그 존재들이 그들이 이 현실 지구 피지컬계에 들어와서 외계인의 형상, 그게 외계인이 되는 거죠. 들어와서 그 어떤 그 영체적 세계관에 그 기초한 그 건축물들을, 고대의 건축물들을 이 세계에 짓게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원적 세계로 들어가면 중력을 자유제조로 쓴다. 이렇게 보면은 뭐 10톤이든 100톤짜리든 중력 조정하면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인류의 힘으로는 불가능. 현재 이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 들어올리기가 힘든 것도 뭐 중력 조절하는 기계가 있다면은 중력 조절이 됩니다.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황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신들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대 건축물을 그렇게 만들어 놨을 수도 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고대 문명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게 지금 이 SF 영화 호러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를 제가 막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자꾸 사고의 그 범위 자체가 주로 이 피지컬 물리적 세계에다가 기반을 해서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거에서 이해를 하려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피지컬 세계 말고 아스트랄계라는 게 존재를 하고, 그것이 다, 피지컬계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주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을 수용을 해서 다시 그것을 이제는 표현을 할 때, 영화를 드러낼 때, 그것을 그런 개념으로 심을 수는 없으니까, 현실적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이 어렵듯이, 리들리 스콧 감독도 설명이 어려우니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이게, 현재 인류의 수준으로, 이해의 수준에 맞게 영화를 그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굉장히 어려운 영화다. 그것도 아스트랄계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섞여 있어요. 자, 그래 이런 생각을 저와 생각을 공유를 해야지 제가 설명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고 토가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환멸을 안 느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그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과 외계인에 대한 그 관점이 제가 완전히 틀리다는 거는 이제는 아셨을 것 같아요. 지금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 우주의 대기권 밖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세계, 그 고차원의 세계, 숨겨진 차원의 세계도 외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아직은 외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원래 신들이 존재하는 영역이 바로 그런 우리 고차원적인 세계, 우주에 그걸 아스트랄계라고 한다면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끔씩 이 물리적 우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때 UFO로도 경험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외계인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외계인 고대의 신들이 외계인들이다. 그들이 고대 문명을 만들었고 인류를 창조했다고 하는 것이 무모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제가 이런 관점의 그 우주 시공간 개념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지 이 양반들이 하는 주장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주장들이란 말이에요. 이 양반들이 하는 주장도. 그렇죠? 그럼 우리가 고대 문명이 어떻게 건설됐을 거라는 걸 나름대로 예측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그 사고 그 기본을 바꿔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어느 정도 해야지 다음 얘기들이 진행이 되니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이 신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이 되는 거. 지금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또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럴 때 그 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진 아스트랄계 차원으로 우리가 차원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게 호모데우스의 세계, 신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신들의 세계. 그러려면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현재 물리적인 어떤 세계를 기반으로 해서 신들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물리적 세계가 붕괴되면서 신들의 세계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인간을 숙주로 해서 신들의 세계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들의 세계에는 신들의 육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영체다라고 하는 거죠. 영체. 영체라고 하는 거. 소울바디라고 하죠. 소울바디. 스핏바디보다는 처음에는 영체 개념은 소울바디. 소울바디. 일단 소울바디를 읽게 되는데 여기 뭐 보통 임모탈 비잉이라고 하네. 임모탈. 그러니까 임모탈 스피리추얼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 존재. 그래서 ISB라고 하는데 ISB라는 게 이 ISB가 뭐냐면 ISB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실체고 이 실체를 소울바디로도 나타낼 수 있고 피지컬 바디 육체,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육체. 여러분의 현실적 육체, 이것을 피지컬 바디. 바디. 자, 영문자 틀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자꾸 이런 거는. 스피리추얼 바디, 육체. 라고 하는 육체. 스피리추얼 바디.
스피리얼 바디에서 소울 바디로, 소울 바디에서 임모탈 비잉으로 인간은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그 진화하는 방식이 피지컬 바디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 때에 그 처음에 이 알이, 씨앗 알이, 우주 알이, 자, 이런 개념으로 간다 할 때 이 진화의 시작은 알이 여러분 몸에서 시작되면서, 여기서 여러분의 알이 여기에서 심어지면서 이 진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에서 이 알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우보모프라고 하는 우보모프.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보모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보모프가 사람 몸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에. 근데 왜 우보모프가 이 뱀을 왜 이렇게 감안하냐면은, 인류의 피지컬 바디의 세계는 뱀의 세계란 말이에요. 뱀이라는 게 이게 우로보로스라고 하요.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모프가 우로보로스라는 이 뱀의 알이라는 뜻이죠. 우로보로스의 알. 이건데 이걸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로보로스. 그러니까 우로보로스가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인도 철학이나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적인 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것이 이제는 이 큰 뱀을 인류가 존재하는 미드가르드를 감싸고 있는 바로 요르문간드라는 뱀이 있어요. 이게 다 우로보로스와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카르마, 이 세계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뱀 속에 갇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인류는 뱀 속에 갇혀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원래. 그때 우리가 진화를 시작할 때 이 뱀이 알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알을 낳는다. 이게 알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것을 코스믹 에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은 원래는 그 뱀알이기도 하지만 이 알 자체가 뱀알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뱀의 형상이 지금 강하게 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지, 이 알 자체는 원래 지난 시간에 요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은 알은 원래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 속에 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원래 우리가 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요 사람을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사람, 그러니까 요 사람이 요게 바로 호모데우스란 말이에요. 요 호모데우스가 요거니까 요거를 원래 태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서 인간이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뱀이 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 아래서, 그러니까 이 알 자체는 원래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속안은. 그래서 이 뱀을, 우로보로스를 넘어서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려 올라가는 구조를 넘어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그런데 지금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뱀 알이 깨가지고, 지금 제노모프가 나온 형태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뱀이 어디까지 힘이 강력하게 미치냐면 여러분의 뇌에 올라올 때까지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인간의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으니까 뇌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뇌의 기능. 여기서 제노모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제노모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 자체가 제노모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노모프를 깨야지, 이겨야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이렇게 해서 이거와 이거는 쌍둥이가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존재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신이랑, 그러니까 다시 호모데우스로 진화해서 나오는 여러분 자신이 이거고, 이거는 호모데우스로 진화해서 나오는 과정에서 여러분을 끝까지 타고 올라오는 이 카르마의 힘, 바로 이 뱀의 힘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제노모프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사실 이 영화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제가 해석하는 것이 무엇에 기초를 둬서 지금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도상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외계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좀 우리가 물리적인 우주, 지금 이런 우주뿐만 아니라 감춰진 차원, 아스트랄계 그런 세계도 같이 우리와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럼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고, 아스트랄계를 통해서 온 우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인간들만 이 우주에 있다면 너무나 고독하고 공간이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비효율적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아스트랄계 존재 입장으로 볼 때는 우주가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의 세계, 고차원의 세계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이 우주가.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좀 바꿔서 이 외계라는 개념을 좀 확장을 해야지 이 영화들도 제 해석들이 이해될 수 있고, 영화에 감춰져 있는 그 코드들도 원래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오늘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